구지석 본부장님이 요청하신 은총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지석은 신여진이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은총이를 알아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으로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구지석의 비서는 은총이에 대해 낱낱이 조사를 해왔고 그에 대한 결과를 구지석에게 보여주었죠. 구지석은 관련 보고서를 하나둘씩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비서는 구지석이 떨어뜨린 서류를 주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본부장님이 보신 부분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과연 구지석은 무엇을 보고 놀란 것일까요? 오늘은 구지석과 은총이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그리고 그것은 구하나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구지석은 신여진이 구하나를 친딸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하나가 신여진의 딸로 인정받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차마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던 구하나가 이제야 안정을 찾은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지석은 신여진이 구하나를 거짓 딸로 둔갑시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신여진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은총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구지석은 자신의 비서를 불러 조용한 목소리로 명령하였습니다. 은총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봐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출생지, 혈액형, 부모에 대한 기록까지 전부 찾아봐야 해요. 비서는 그의 결연한 표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비서는 조사를 마친 듯한 얼굴로 구지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비서는 그 서류를 건네며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은총이의 출생지, 부모의 행적 등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구지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은총이의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 모든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사실이야? 비서는 구지석이 떨어뜨린 서류를 주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본부장님이 보신 부분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은총이의 혈액형은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었고 그것은 구지석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구지석은 은총이의 혈액형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구지석은 매우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비서는 구지석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모는 미국에서 거주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구지석은 깜짝 놀라며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은총이의 엄마 사진이 나와 있었고 그것은 구지석이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구지석은 과거 미국에서 사랑했던 한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두나였습니다. 아마도 이하나가 구하나가 된 것처럼 이두나도 미국에 가서는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리뷰에서는 복잡하지 않게 이두나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구지석은 미국 유학 시절 신여진의 회사와 관련된 일을 배우며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두나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두 사람은 이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두나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설마 그때 이두나가 내 아이를 임신한 채 혼자 남았던 건가? 구지석은 차마 믿기지 않아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류를 뒤적이며 추가 정보를 확인하였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단호한 표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어. 직접 확인해봐야 해. 그는 비서를 시켜 은총이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확보하도록 지시하였고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구지석은 손에 든 봉투를 뜯으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 결과를 확인한 순간 그의 손에서 검사지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총이는 구지석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감정을 애써 추스르며 책상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신여진이 왜 그렇게 은총이를 아끼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순간 복수라는 감정은 희미해지고 그저 아버지로서의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의 존재를 몰랐던 지난 세월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때 비서는 이두나가 의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똑똑한 구지석은 이제야 신여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죠. 구지석은 이두나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사실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람이 떠올랐죠. 그것은 누나인 구하나였습니다. 구지석은 조용히 구하나를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구지석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 구하나는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석아? 얼굴이 왜 그래? 구지석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보며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총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해. 구하나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총이가 왜? 무슨 일이야? 구지석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총이는 내 아들이야. 순간 방 안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구하나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충격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석아? 구지석은 한숨을 내쉬며 검사지가 담긴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은총이는 내 아들이야, 누나. 내가 그동안 몰랐어. 이두나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구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럼 은총이가 내 아들이고 두나가 그럼 너희?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나는 나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웠어.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 은총이는 나한테 올 수 없었어. 그걸 이제 알았어. 구하나는 충격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은총이를 품에 안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은총이는 내가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 거야? 응. 아직 몰라.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이제라도 은총이를 지키고 싶어.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구하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석아, 넌 이제 정말로 은총이를 위해 살아야 해. 은총이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너야. 구지석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지석은 유전자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을 구하나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구지석은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리고 누나는 유진이가 아니야. 구하나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구지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은총이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 그리고 결국 내가 찾은 진실은 누나는 유진이가 아니라는 거야. 구하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신여진 회장님의 딸이야. 구지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 이해해.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야. 누나는 원래부터 유진이가 아니었어. 신여진 회장님이 누나를 유진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주변에서도 그걸 인정했어. 하지만 내가 조사를 해보니 이두나가 유진이었어. 구하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나는 오랫동안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구지석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나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신여진 회장님이 누나를 유진이로 속인 것은 아마도 은총이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던 것 같아. 누나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같이 은총이를 지켜줘야 해. 그리고 이두나는 의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 이두나를 그렇게 만든 범인들이 은총이를 노릴 수도 있어. 우리가 반드시 범인을 찾고 은총이를 지켜줘야 해. 구하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가 은총이의 얼굴을 떠올리자마자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야. 우리 은총이를 지켜주자. 그 이후로 구하나와 구지석은 유진이 사고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최명지를 유력한 범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지석은 우선 최명지의 사업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은밀하게 금융 자료를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명지가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조작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최명지가 조영사라는 인물과 몰래 내통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조영사에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유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뺑소니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모든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최명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녀의 범죄 사실이 차례로 드러나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윤세영도 같이 감옥에 넣었죠. 구지석과 구하나는 법정에 서서 최명지의 죄를 하나하나 밝혔고 유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중형을 선고하였고 그들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적어도 이제는 유진이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구지석은 조용히 구하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은총이에게 가보자고.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구지석과 구하나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